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과일을 먹고 나서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65%가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과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거나 당뇨병, 신장질환 또는 심장문제와 같은 질환을 관리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활기찬 72세 여성 마르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먹는 과일 바구니가 심한 심장 두근거림으로 인해 응급실로 보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안전해 보이는 과일도 나이가 들수록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노인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위험한 과일과 그 이유를 밝힐 것입니다. 심지어 소량이라도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더 중요한 노인 건강 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1. 스타프루트 숨겨진 위험. 의사이자 노인 건강에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저를 깊이 걱정시키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독특한 별 모양의 슬라이스와 이국적인 매력을 가진 스타프루트는 무해한 열대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노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수년간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에게 이 과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스타프루트를 그토록 놀랍게 만드는 것은 강력한 신경 독소인 카람복신입니다. 이는 신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신체는 이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덜 효율적이 되어 훨씬 더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CD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3분의 1이 어떤 형태로든 신장 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스타프루트를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식단 실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스타프루트는 노인에게 특히 높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과일의 소량이라도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소는 신경계를 공격하여 혼란, 현기증, 심한 경우 발작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플로리다 템페서 존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스타프루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72세의 존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스타프루트와 같은 이국적인 과일을 스무디에 추가하는 등 영양가 있는 식품 선택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아침 음료에 이 과일을 즐겼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상황은 곧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현기증과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고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실시한 후 스타프루트가 심각한 신경 독성 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때까지 진단받지 못했던 경미한 신장 질환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치료 후 존은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에게 스타프루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신장재단은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스타프루트의 위험성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이 과일의 소량이라도 메스꺼움과 구토에서 혼란, 발작,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이르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하고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저의 진료만으로도 노인들이 스타프루트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여러 사례를 보았고 그 추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잦은 피로, 발목 부음 또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를 경험하면 신장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스타프루트는 피하고 유사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더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베는 스타프루트와 관련된 위험 없이 비슷한 아삭한 질감과 부드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과는 또 다른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국적이고 활기차며 항산화제가 풍부하면서도 노인에게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 두 과일은 식료품점에서 널리 구할 수 있으며 걱정 없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포도, 혈당의 조용한 적,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즙이 많은 포도송이는 완벽한 건강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들과 함께 일해온 의료 전문가로서 60세 이후에는 포도가 절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포도 한 컵에는 각설탕 4개와 같은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네, 4개입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단순히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노인에게 상당한 양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인의 거의 50%가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포도의 설탕 함량을 심각한 문제로 만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포도는 거의 모든 다른 과일보다 빠르게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노인에게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당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불안정한 혈당 수치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 기분 변화 또는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진료에서 눈을 뜨게 하는 예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68세 여성 패트리샤는 최근에 생긴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후 쿠키를 포도 한 그릇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그녀는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에너지, 기분, 심지어 시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후속 진료 약속에서 포도가 저에게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포도의 설탕 함량은 그녀의 상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과일에 관해서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포도의 또 다른 측면, 즉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삼키는 반사작용이 자연적으로 약화되어 질식에 더 취약해집니다. 매끄럽고 둥근 모양과 미끄러운 껍질을 가진 포도는 노인에게 가장 흔한 질식 위험 중 하나입니다. 국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노인들 사이에서 포도 관련 질식 사고는 지난 5년 동안 놀랍게도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너무 늦을 때까지 종종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포도를 즐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질식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베리류는 설탕 함량이 낮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항산 화제가 풍부합니다. 훌륭한 선택이며 혈당 수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자른 멜론은 또 다른 상쾌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과일로 섭취량 조절이 더 쉽고 훨씬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식료품점에서 포도와 같은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꼭 먹어야 한다면 위험을 최소화하는 빠른 팁이 있습니다. 각 포도를 4등분으로 자르고 6개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질식 위험과 혈당 영향이 모두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설탕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은 치즈, 조각과 같은 단백질 공급원과 함께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단한 전략은 포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오렌지, 위산역류 유발. 오렌지는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면역체계에 좋다고 우리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노인병 전문의로서 이 감귤류 과일이 특히 60세 이후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오렌지가 실제로 심한 위산역류를 유발하고 중요한 약물과 상호작용하며 심지어 치아 건강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재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놀라운 60%가 위산 역류를 경험하며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는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의 진료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출신의 70세 환자인 마가렛은 매일 아침 오렌지를 먹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침 일과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러운 위산 역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은 저에게 평생 오렌지를 먹어왔는데 이제는 너무 불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자주 봐온 상황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의 숨겨진 위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류만이 아닙니다. 오렌지는 중요한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항구울제와 같이 노인들이 복용하는 50가지 이상의 일반적인 처방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오렌지를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간섭은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켜 잠재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했는데 그 무해해 보이는 아침 오렌지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렌지는 미소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에나멜은 자연적으로 약해지고 손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오렌지의 높은 산 함량은 이 보호 에나멜을 침식시켜 치아 민감성, 충치 위험 증가, 심지어 잇몸 자극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가 치아를 점차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치과 문제를 겪는 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C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귤류와 관련된 문제 없이 동일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망은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고 위에도 훨씬 순합니다. 키위는 또 다른 훌륭한 선택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숟가락으로 쉽게 떠먹을 수 있어 편리하고 맛있는 대안입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연중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추 근처나 농산물 코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감귤류를 꼭 먹어야 한다면 약물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후인 하루 중반에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경우 물로 희석하십시오. 1:1 비율로 산도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공복에 감귤류를 섭취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역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망과 키위와 같이 비타민C가 풍부한 대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위험 없이 모든 영양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씨 아보카도, 지방 과다 섭취 우려, 슈퍼푸드로서 주목받고 있는 아보카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에 완벽한 추가 식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식사에 아보카도를 추가하는 것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노인 친구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보카도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영양 프로필은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으며 체중, 약물, 심지어 알레르기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칼로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칼로리 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24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이는 한 끼 식사의 칼로리와 비슷합니다. 이제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미국 심장협회는 나이가 들수록 칼로리 필요량이 감소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 수준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덴버 출신의 75세 로버트와 같은 많은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을 통해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 토스트를 아침 식사 루틴에 추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3개월 만에 체중이 12파운드 증가했습니다. 그의 체중 증가는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하지만 적절한 섭취량 조절 없이는 많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보카도가 노인들이 복용하는 일반적인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는 혈액 희석제, 혈압약, 심지어 일부 항구울제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러 처방약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잠재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보카도와 같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음식이 특히 약물 관리에 있어서 건강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아보카도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라텍스에서 발견되는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개인의 약 6%에 영향을 미치는 라텍스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문제없이 아보카도를 먹었더라도 갑자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변하고 알레르기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먹은 후 가려움증, 부종 또는 소화불량을 느낀 적이 있다면 민감성이 생기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위험이 없는 심장 건강에 좋은 대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은 아보카도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지만 섭취량 조절이 훨씬 쉽습니다. 영양가 높은 식품을 찾고 있다면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를 소량 섭취하면 약물과 상호작용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유사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안은 지역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종종 아보카도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보카도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안전한 섭취량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하루에 아보카도 4개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혼자 먹지 말고 항상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처방약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보카도에 대한 신체 반응에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더 건강한 선택을 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아래 댓글에 건강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이제 잠재적으로 위험한 다음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더운 여름날에 무심코 집어들지만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과일입니다. 홈, 수박, 체의 균형 파괴자.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여름철 인기 과일인 수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쾌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이 과일은 더운 날 완벽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심장 또는 신장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와 같은 최근 연구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은 노인의 체액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체내 수분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려됩니다. 저는 애리조나 출신의 78세 여성 환자인 베티를 만났는데 그녀는 여름 동안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수박을 즐겨 먹는 것이 현명하고 건강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베티는 심한 체액 저류를 경험하여 숨가쁨이 생기고 결국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이 특히 신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는 노인의 경우 신체의 체액 처리 능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체액 축적은 호흡 문제와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수박의 천연 당분은 겉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한 과일 옵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 위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혈당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수박 2컵만으로도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혈당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단맛이 혈당 수치 관리에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려됩니다. 이제 수박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인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65세 이상 성인의 약 40%가 어느 정도의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경우 신장은 칼륨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수박의 높은 칼륨 함량은 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칼륨이 너무 많으면 위험한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과일 섭취와 즉시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칼륨 섭취량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박 대신 여름철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더 안전한 대안을 권장합니다. 물에 담근 오이 슬라이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상쾌하지만 혈당 급증은 없습니다. 약간 더 단맛이 나는 것을 찾고 있다면 냉동 베리류 조각을 사용해 보십시오. 시원한 느낌을 제공하고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똑같이 상쾌하고 지역 식료품점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만족스럽고 수분을 공급하는 간식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수박을 꼭 먹어야 한다면 따를 수 있는 안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반 컵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십시오. 설탕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견과류 한 줌 또는 치즈 조각과 같은 단백질 공급원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또한 체액 저류 위험이 더 높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박을 먹는 것을 피하십시오. 발목 부음 또는 갑작스러운 숨가쁨에 주의하십시오. 이는 체액 불균형 또는 심장 부담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6. 파파야, 소화 시스템의 도전. 이제 파파야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화기 건강에 좋다고 칭찬받는 열대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점을 칭찬하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파파야를 먹는 데 따르는 몇 가지 심각한 위험을 노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과일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일반적인 약물과 함께 섭취할 때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파야는 단백질 분해와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소화 효소 파파인 때문에 종종 권장됩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관련된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는 파파야가 노인에게 처방되는 일반적인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FDA는 최근 파파야와 혈액 희석제, 당뇨병 약, 심지어 항생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약물의 작용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잠재적으로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파파인이 혈액 응고 방지 능력을 방해하여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샌디에이고 출신의 71세 환자인 헬렌에게서 나옵니다. 그녀는 소화를 돕기 위해 매일 파파야를 먹기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혈압약이 이전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추가 상담 후 우리는 파파야의 효소가 그녀의 약물 흡수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파파야를 식단에 규칙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라텍스 알레르기와 파파야의 관련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개인의 약 35%가 파파야에도 유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알레르기 반응이 심화되고 과거에 파파야를 안전하게 섭취했더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은 경미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에서 호흡 곤란을 포함한 더 심각한 반응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호흡기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특히 우려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의학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파파야가 젊은 성인의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인의 소화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특히 공복에 파파야를 먹은 후 복부 팽만, 위산 역류 및 위 불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소화 시스템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파파야가 소화기 건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소화기 이점을 찾고 있다면 일반 요거트, 케피어 또는 발효 채소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과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은 잠재적인 합병증 위험 없이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생강차는 소화에 훌륭한 진정 효과를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위를 진정시키는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 가능하며 파파야와 같은 위험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파파야를 섭취하기로 결정했다면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안전 지침이 있습니다. 1. 공복에 파파야를 절대 먹지 마십시오. 이는 소화불량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3. 아주 소량, 작은 조각, 3개 이하로 시작하여 신체 반응을 모니터링하십시오. 4. 피부 자극, 복통 또는 호흡 곤란과 같은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제 노인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위험한 과일에 대해 알았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과일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통찰력은 우리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중요한 노인 건강 팁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잘 돌보세요.